2002년 소위 하로마게돈으로 전반적인 인기 하락이 생겨나는 가운데 하로프로는 2004년 베리즈코보라는 걸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초등학생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치렀던 하로프로 키즈 오디션으로 선발한 멤버들을 트레이닝시켜 데뷔시킨 걸그룹이었습니다. 모닝구 무스메를 비롯해 회사 그룹들의 인기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로프로는 일본 여자 아이돌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대중들에게 남아있었습니다. 지원자도 꾸준했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하로프로 에그라는 이름으로 연습생들을 트레이닝 시켰고, 이후 하로프로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공개 연습생 제도를 본격화했습니다. 2005년에는 오사카와 교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칸사이 지역에 인재들을 발굴하려는 취지로 하로프로 칸사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칸사이 출신 연습생들을 현지에서 육성했습니다. 이후 2007년에는 큐트라는 새 걸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한편 하로프로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기획사 어프론트는 2015년도에 회사의 재무 상황이 공개된 바 있는데 총 자산이 한화로 약 3,200억 원대인데 부채가 90억대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재무구조가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익은 연예 기획사에서 버는 것이 아니라 요식업, 부동산, 기타 사업으로 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어프론트 아이돌들은 연봉, 호봉, 성과급을 모두 지원받으며 은퇴 후에도 자진해서 퇴사를 하지 않으면 트레이너 형식으로 고용하거나 명예직함 등으로 자리를 마련해 주어 꼬박꼬박 급여를 챙겨주는 복지 좋은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2000년대 중반부터는 하로프로 소속 그룹들의 인기가 다소 떨어진 상황에서도 각 그룹들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프로듀서 층쿠 역시 데뷔 그룹 대부분의 타이틀곡의 프로듀싱을 맡으며 다시 인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8일 AKB48이라는 걸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공연형 아이돌 시스템을 따와 만들어진 그룹으로 일본의 유명 방송작가 겸 작사가 아이돌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던 아키모토 야스시가 제작한 걸그룹이었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에 전용 극장 공연장을 건립하고 상시 공연을 시키면서 팬덤을 모으는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이라는 컨셉을 내세웠습니다. 초반에는 인기가 부진했으나 2008년부터 음반을 사면 멤버들과 악수를 할 수 있는 참가권이 들어있는 악수의 상수를 통해 팬들의 음반 중복 구매를 부추겼고, 2009년부터는 팬들이 직접 방송 무대에 설 수 있는 선발 멤버 16명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든 싱글을 발매하고 이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총선거 이벤트를 매년 개최하며 인기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또 2008년부터는 지방 거점 프로젝트도 진행해서 아예 일본 전역의 현지 멤버들로 구성된 자매그룹도 런칭하고 이를 해외 시장까지 확장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에서는 트레이닝 없이 일단 무대에 올리면서 활동시킨 후 활동하면서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응원한다는 소위 성장형 아이돌이 컨셉임을 강조해온 48 그룹들과 비교해서 2009년경까지는 하로프로 쪽이 더 실력이 우위에 있음이 차별화되는 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하로프로 쪽은 주말 등을 중심으로 댄스와 보컬 트레이닝을 해오고 있긴 했었고, 무대에서도 100% 라이브를 지향하는 점, 데뷔 전 연습생인 하로프로 연수생들은 선배 그룹 백댄서 등으로 경력을 쌓다가 데뷔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예 트레이닝 자체가 없다시피 한 48 그룹들보다는 그래도 무대에서 보여지는 춤이나 노래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가다듬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실패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이들이 가진 일본 걸그룹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 빠르게 좁아져 갔습니다. 2007년부터 하로프로는 내수 시장에서의 인기가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서서히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여 반등의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확히는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로 그 첫 번째 기획은 모닝구 무스메의 중국인 신멤버를 유학생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닝구 무스메의 첫 외국인 멤버로 중국인 준준과 린린이 발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데뷔 초반에는
일본어가 서툴러서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고, 어프런트 측이나 층쿠도 중국 현지에서 걸그룹 멤버를 선발해 야심차게 모닝구 무스메의 정식 멤버로 발탁했음에도 정작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멤버는 모두 2010년 8월 하로프로 자체를 졸업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모닝구 무스메에는 외국인 멤버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두 번째로 준비한 프로젝트는 2008년 대만의 하로프로 타이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현지 걸그룹을 만든다는 기획이었습니다. 조한 가족 유스타라는 이름으로 현지 방송사와 오디션 방송도 하고 아이스크림 무스메, 배소저 등의 걸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들이 학생이다 보니 평상시에는 대만 현지에서 활동을 하다가 학업에 지장이 없는 방학 등에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시킨다는 기획이었으나 대만과 일본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인기를 얻지 못한 상황이었고, 결국 아이스크림 무스메는 2009년 여름 이후부터 스케줄이 사라지며 사실상 해체가 되었고, 배소저도 2009년 데뷔 후 2012년에 사실상 해체 수순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대만 진출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2009년에는 한국에서도 방송국 엠넷과 손을 잡고 하로프로의 연습생 개념인 연수생을 뽑는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션 과정을 엠넷을 통해 2009년 5월 22일부터 약 2달간 방송하였습니다. 층쿠는 2001년 일본의 국민 아이돌이라 불리웠던 스마베 멤버 쿠사나기 치요시가 초난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활동을 할 때 초난강 캐릭터를 프로듀스하고 타이틀곡 정말 사랑해요를 작곡한 바 있었습니다. 훗날 본인이 준수한 발음으로 정말 사랑해요를 부른 적도 있으며 간단한 한국어 회화는 할 줄 아는 등 나름 한국에 관심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초난강을 기획할 때도 시장 조사를 해보니 한국에서 일본 연예인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고 그나마 알려진 사람도 쿠사나기와 같은 스마베 멤버이기도 한 기무라 타쿠야나 솔로 여가수 아무로 나미에 등 소위 꽃미남, 미녀 탑스타 정도만이 유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층쿠는 이러한 그나마 알려진 일본 연예인의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로 틈새 공략을 하려고 했었고, 결과적으로 현재도 추억의 캐릭터로 초난강이 종종 언급되는 걸 생각하면 그의 전략은 의도한 대로 꽤 먹혀든 셈이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연예계에 관심이 제법 있었던 층쿠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연예계, 특히 아이돌 시장은 일본 아이돌들과 다르게 춤이나 노래가 능숙하다는 인상을 갖고 있었고, 자연히 한국 오디션을 개최하면서 그러한 실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동경소녀 오디션은 시작부터 층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지망생들은 국내 기획사의 문을 두드리던 시기였고,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을 통해 나름 팬층을 거느리며 매니아들의 관심을 받았던 모닝구 무스메와 하로프로의 인기도 식은 상태였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예선 심사에서 모닝구 무스메나 하로프로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가장 많이 불렀다고 하며, 극소수의 참가자들을 빼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모닝구 무스메나 하로프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엠넷이 일본의 대형 기획사와 손잡고 걸그룹 연습생을 뽑는다 정도의 사전 지식만으로 참가를 한 참가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방송의 MC는 인기 아이돌 2PM의 준호와 찬성이 맡았으나 참가자들이 첫방 때부터 이미 너무 진지하지 못한 모습으로 방송을 한 탓에 MC들이 트레이너들과 참가자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트레이닝을 한국에서 하다가 합숙 훈련이라는 일정으로 약 2박 3일간만 일본에 방문하여 단기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유명 작곡가, 보컬 트레이너 안무가 등 K-팝 전문가들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일본에서는 또 어프론트의 트레이너들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등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층쿠는 방송 전 기자회견을 위해 한국에 내한했을 때도 인기 멤버들도 함께 데리고 왔고, 최종 우승자 발표 때는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베리즈코보의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고 본인이 직접 우승자를 발표하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층쿠나 어프론트 측은 춤과 노래의 재능을 보이면서 내심 일본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참가자를 원했지만 지원자들 중 그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참가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그가 원했던 인재들은 이미 한국의 유수의 기획사에서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제2의 소녀시대 카라를 꿈꾸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 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으나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하루 프로의 연수생이 되어서 주말과 방학 등에 일본을 오가며 트레이닝을 받고 백댄서 활동으로 경험을 쌓다가 데뷔의 기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합격 이후에도 큰 소식은 없다가 층쿠가 2011년 스마일에이지 새 멤버 오디션에 참가할 기회를 주었지만 가사 숙지가 힘들 만큼 일본어 실력이 아쉬운 상태였고 결국 별다른 반등을 꾀하지 못하고 이듬해 퇴사하면서 한국 멤버를 통한 아시아 진출 계획도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오디션 1년 뒤인 2010년부터 일본에서 소녀시대와 카라 등이 중심이 되어 K-팝 열풍이 일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층쿠는 한 방송에 나와 한국과 일본인은 체내의 리듬감이 다르다며 일본은 멜로디에 강한 백인, 한국은 리듬에 강한 흑인의 감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주장의 황당함과는 별개로 층쿠 자신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연예계의 수준이 높다는 걸 알고 있어서 위기감을 느껴왔으며 그래서 소속 아이돌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48 그룹들을 앞세운 아키모토 표 다인원 그룹 외에 K-팝 걸그룹이라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